클로드 모델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오프스 5도 나오고 페이블도 나오고. 근데 솔직히 별 차이 못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죠? 모델은 분명히 성능이 올라갔는데 결과물은 거기서 거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모델만 바뀌었지 제가 넣는 프롬프트는 예전이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클로드의 설정 파일 클로드.md도 그대로죠.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알기 아까워서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 바이브 코딩의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웹은 업데이트가 되면 알아서 다 바뀌어요. 새 기능도 켜지고 설정도 알아서 바꿔지고 하위 호환도 적용이 되죠. 근데 AI 모델은 그렇지가 않죠. AI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모델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과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LMM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들은 변경된 LMM에 따라서 본인들이 넣어놓은 프롬프트를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때 넣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실제 클로드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때 넣는 나의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모델의 성능을 10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오늘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감이 안 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긴 브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나를 소개하는 웹페이지를 클로드를 통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쓰던 방식은 이랬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순서로 우린 작업을 지시를 했죠. 내 브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첫 번째로 구조를 잡고, 두 번째로 색을 입히고, 세 번째로 반응형으로 보게 하고 싶다. 반응형은 모바일에서도 잘 되게 처리하고 싶다는 거죠. 태블릿도 포함하는.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도 넣어달라. 그리고 헤더는 어떻게, 구성은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색은 어떤 식으로, 폰트는 깔끔하게 다 만들고 나서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하고 스스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아마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고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넣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은 단순히 홈페이지 만들고 싶다 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시켰죠. 지금은 순서도 정해주고 마지막에 확인해달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시점 모델은 내가 넣었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페이블이나 오프스 5는 이렇게 쓰면 손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일감을 받으려고 개인 브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다.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게 하는 게 나의 목표이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완료 기준이라고 하죠. 목표를 명확하게 받고 구현 순서랑 방식은 알아서 판단해달라.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를 짚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왜 만드는지, 목표가 뭔지, 뭘 피해야 되는지, 뭐가 되면 끝인지를 줍니다. 스스로 검토에는 아예 빼버립니다. 순서랑 판단은 모델한테 맡겼고요.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는 게 모델이 변경돼서 짧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구사항은 길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넘을 것, 피할 것, 완료 기준 이런 게 자세할수록 좋아요. 컨텍스트를 많이 줄수록, 맥락을 많이 줄수록, 봐야 할 것을 줄일수록 당연히 토큰 사용량도 줄고 원하는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딱 과거 모델과 바뀐 건 두 가지예요. 순서를 지시하는 거, 그리고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이 두 개를 빼보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모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잘 따릅니다. 예전엔 말을 안 들어서 꼭 해라, 다시 해라, 왜 이렇게 했냐 등등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시를 다 지키느라 결과가 더 나빠지는 거죠. 이제 공식 문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회전 모델용으로 너무 시시콜콜하게 쓴 지시들은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나옵니다. 이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해당 주소를 가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서 검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줘, 어떤 식으로 검토해줘 등을 붙이게 된다면 과잉 검증이 됩니다. 오프스 5는 다시 안 시켜도 자기 결과를 확인하거든요. 참고로 페이블 5와 오프스 5를 쓰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페이블 5를 쓰고 작업 시간이 긴 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검증을 하라고 공식이 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한 번에 턴이 길지 않은 작업을 예시로 드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페이블 5도 구태여 중간중간 검증해라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내가 소넷을 쓸 때 작성하던 그런 프롬프트들은 오히려 지금 모델을 사용할 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에 구체적인 명세서를 박아 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마치고요. 이 방식을 여러분이 속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권장드리는 방식이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계속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차이가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도 계속 AI를 쓰면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공유하면서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는 개발이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이런 프롬프트를 알려주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현업에서 대기업의 AI 전환을 돕고 있는 AX라는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먹히는, 실제로 작동하는 내용들을 앞으로도 많이 나눌 거고 공유를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